네, 매주 금요일 연예가 소식을 알아보는 연예만만 순서입니다. 오늘도 와이스타의 안지성 기자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배우 이정재 씨, 얼마 전에 이 대상그룹의 임세령 상과 열애설에 휩싸였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불미스러운 일에 휘말렸네요. 이 동양그룹 피해자 대책 협의회로부터 이 동양 사태와 관련해서 배임죄로 고발을 당했죠. 네, 오늘 오후에 이 동양그룹 피해자 대책협의회가 기자회견을 갖고 이정재 씨를 배임죄로 고발한다고 이렇게 밝혔는데요. 동양그룹 피해자 대책협의회 측은 투기자본 감시센터와 함께 오늘 오후 1시 반쯤에 고발에 앞서서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피해자 측이 문제 삼고 있는 부분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이 삼성동 엘빌라 건설 사업과 관련해서 동양그룹의 이모 부회장이 이정재 씨에게 부당한 지원을 하고 이후에 거액의 채무를 탕감해 줬다는 것이 요지입니다. 피해자 측은 2009년에 삼성동 엘빌라 시공사였던 이 동양그룹이 이정재 씨가 대주주로 있던 시행사에 160억 원 이상을 부당 지원했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네. 이후에 2014년 이 동양 사태가 발생한 이후에도 이모 부회장이 신부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행사의 채무를 독단적으로 면제해줬다는 의혹을 제기를 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정재 씨 측은 15일 삼성동 엘빌라 시행건이나 이 동양그룹 내부 문제와는 전혀 무관하다는 말씀을 수차례 드린 바 있다는 점에서 본 고발 자체가 매우 당혹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앞으로 이 변호사와 상의해서 법률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도 함께 밝혔습니다. 이정재 씨 자신 있게 좀 이렇게 주장을 펼치는 근거는 바로 이정재 씨가 삼성동 이 엘빌라 분양이 시작되기 전인 지난 2012년 11월에 해당 시행사의 이사직에서 물러나면서 관련 사업에서 완전히 철수했기 때문에 그 뒤의 일은 잘 알지 못한다 이런 입장인데요. 네. 하지만 피해자 측은 시기상의 문제로 이정재 씨가 연관이 없다고 보면 안 될 것이라면서 이정재 씨가 동양으로부터 받은 이 특혜를 받은 이유를 좀 규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양측이 상반된 입장을 펼치고 있는 이번 사건 결국 검찰이 어떤 수사 결과를 내놓을지 좀 귀추가 주목이 됩니다. 네, 좀 복잡하군요. 네네. 자, 그리고 이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 배우 이병헌 씨를 둘러싼 55 협박 사건. 어제도 선고 공판이 있었는데 그 두 여성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죠? 네, 이병헌 씨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모델 이지연 씨와 걸그룹 멤버의 다희 씨에게 각각 징역 1년 2월과 징역 1년이 선고가 됐습니다. 이 다희 씨 측은 항소 의지를 밝힌 상태고 이지연 씨 측은 변호사와 논의 후에 입장을 밝힐 예정인데요. 법원을 나서는 이지연 씨의 이 모친이 취재진 인터뷰에 직접 응했습니다. 네. 그 모습 먼저 좀 보시겠습니다. 네. 뻔뻔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예상했던 것보다는 조금 많이 나은 것 같아서 가슴이 무겁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그분도 피해가 많잖아요. 어쨌든 죄송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죄송하죠 당연히. 아무 생각 안 나요 지금. 그냥 변호사님하고 판결문 보고서 결정을 해야 되겠죠. 근데 어쨌든 사회에 무리를 일으킨 건 사실이잖아요. 다시는 자식 잘못인데 많이 뉘우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아이가 제 품에 다시 돌아오게 되면 제대로 가르쳐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을 엮이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모델 이 씨는 일관되게 이병헌 씨와 연인 관계를 주장하면서 이별 통보에 우발적으로 협박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네. 재판부는 이지연 씨는 이병헌 씨의 만나자는 요청을 여러 차례 회피하고 친구와 좀 주고받은 메시지에서도 이병헌 씨를 좋아하는 감정은 보이지 않는다면서 결국 두 사람은 연인 관계가 아닌 걸로 보인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결국 돈을 목적으로 유명인인 이병헌 씨를 협박했다는 판결인데요. 대중은 피해자인 이병헌 씨 역시 잘한 것 하나 없다는 반응입니다. 실제로 재판부 역시 유부남인 이병헌 씨가 나이가 훨씬 어린 피고인들과 어울리면서 과한 성적 농담을 했고 먼저 빌미를 제공했다는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법적인 책임은 없어도 공인이자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도의적인 책임은 있다는 건데요. 네. 일단 다희 씨 측이 항소 의사를 좀 밝혔기 때문에 2심에서 좀 어떤 결론이 날지도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 섹시 아이콘으로 요즘 연예계에서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는
클라라 씨, 방송인이자 이제 영화 배우인데요. 소속사를 상대로 계약 무효 소송을 냈는데 그 소속사 회장으로부터 성적 수치심을 받았다. 뭐 이런 내용까지 담겨져 있더라고요. 어떻게 된 일입니까? 네, 최근 영화 이 워킹 걸로 이 주연으로 나서면서 이 배우로서도 좀 한 단계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클라라 씨가 소속사와 진실 공방을 좀 벌이고 있습니다. 클라라 씨는 지난달 말 소속사 회장으로부터 성적 수치심을 느껴서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무효 소송을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소속사의 60대 회장이 나는 결혼했지만 여자친구가 있다. 그리고 다른 연예인들과 다르게 너는 좀 신선하고 설렌다. 이런 등의 내용이 담긴 문자를 클라라 씨에게 직접 보냈다는 건데요. 이와 관련해서 해당 소속사 측은 터무니없는 말이라면서 맞서고 있습니다. 네. 소속사는 전속 계약 해지를 해달라고 요청을 해왔으나 들어주지 않자 성적 수치심 등을 문제 삼아서 협박하더니 뻔뻔하게 소송까지 제기한 것이라고 폭로를 했는데요. 실제로 지난해 10월 이 소속사는 이미 클라라 측을 상대로 협박 혐의로 고소한 상태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클라라 씨 측은 15일 오후에 한 법무법인을 통해서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상황 정리에 나섰는데요. 클라라 씨 측은 수개월 동안 해당 소속사가 약속 이행을 좀 위반했고 그룹 회장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을 포함하는 부적절한 언사가 계속 이어져서 지난해 9월에 클라라 씨 아버지가 계약 해지서 내용 증명을 먼저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10월쯤에 해당 소속사가 이 클라라와 클라라의 아버지를 협박죄로 고소해서 클라라가 지난해 말에 단순히 협박 혐의로 두 차례에 걸쳐서 경찰 조사까지 받았다고 전했는데요. 보복성 이 형사 고소라는 겁니다. 진실 여부를 떠나서 소속사 회장의 이 성적 수치심에 대한 발언에 대한 논란이 좀 계속 가중이 되면서 소속사 측이 오늘 오후엔 클라라가 동의하면은 해당 문자 내용과 이 독점적 에이전시 계약 전문을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양측이 하루가 멀다 하고 서로 다른 공식 입장을 내놓으면서 첨예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진흙탕 싸움이 좀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네, 안지성 기자, 방금 들어온 소식 전하고 또 네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속보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파리, 요즘 테러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파리 도심 외곽에 있는 우체국에서 인질극이 또 발생했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프랑스 라디오 방송인 RTL도 신원을 알 수 없는 무장 대원들이 파리 외곽 북서부 콜롬부에 있는 우체국에서 인질 3명을 붙잡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RTL 방송은 또 무장 대원들이 소련제 칼라시니코프 소총으로 무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는데요.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파리 외곽에 있는 우체국에서 또다시 인질극이 발생했습니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신원을 알 수 없는 이 무장 대원들이 파리 외곽 북서부 콜롬부에 있는 우체국에서 현재 인질 3명을 붙잡고 인질극을 벌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RTL 방송은 이 무장 대원들이 소련제 소총으로 무장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관련 소식 들어오는 대로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대한항공 회항 사건도 지금 뭐 세관에 굉장히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또 이 가수 바비킴 씨가 기내에서 네네. 음주 소동을 벌여서 상당히 지금 비난을 사고 있는데 지금 사건이 일주일 넘어가다 보니까 사실 이 바비킴 씨 좌석을 잘못 발권을 해서 이 대한항공 측도 큰 잘못이 있다 뭐 이런 또 이제 지적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일단 대한항공 측이 이제 기내 난동의 원인을 좀 제공했고 이 초기 대응에도 좀 미흡했다 이러는 지적을 좀 받고 네. 있습니다. 이 바비킴 씨가 자신이 예약해둔 이 비즈니스석이 아닌 비슷한 이름의 다른 승객의 이코노미석 티켓을 발권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그렇다면 바비킴 씨는 다른 사람의 탑승권을 갖고선 출국장과 보안 검색대, 법무부 출국 심사대를 통과한 건데요. 구멍 뚫린 이 공항 보안 시스템에 대한 비난의 화살이 대한항공에 쏠렸습니다. 대한항공은 그 중복 발권된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지만 별다른 조치를 취하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결국 국토부는 지난 15일에 항공보안법 위반으로 대한항공에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면서 금액은 추후에 정할 것이라는 이 이야기를 밝혔습니다. 네. 항공보안법에 따르면 이런 경우 최대 1,000만 원까지 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이 돼 있는데요. 이와 더불어서 이 만취한 바비킴 씨에게도 계속해서 와인을 좀 제공을 하고 만취 소동에도 남자 승무원이 뒤늦게 투입됐다는 목격자의 추가 진술이 나오면서 발견 이 당시에 사건 발생 초기에 이 대한항공이 문제를 키운 게 아니냐는 지적도 함께 받고 있는데요. 네. 이에 대해 저희 취재진이 대한항공 측에 좀 입장을 좀 전해 듣기 위해서 수차례 접촉에 나섰지만
확인 후에 전화 주겠다는 말만 좀 거듭할 뿐 이렇다 할 해명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네. 승무원 조사를 마친 경찰들 역시 양측 이야기를 다 들어봐야 한다면서 말을 아끼는 입장인데요. 네. 바비킴 씨 측은 만취해서 당시의 상황을 잘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점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다면서 하루빨리 귀국해서 경찰 조사에도 성실히 임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이 FBI가 출동한 것은 사실이 아니라면서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현지 경찰의 인지 조사만 받았을 뿐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대중의 관심이 집중된 바비킴 씨의 기내 난동 사건도 이 한 스타의 인생이 좀 걸린 만큼 자세한 사건 내막이 좀 잘 밝혀지길 바랍니다. 네. 오늘은 소식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와이스타의 안지선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